안녕하세요. 한동의 시기보감입니다. 오늘의 시기보감 주제는 바로 감초입니다. 보통 약방의 감초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흔하다는 것과 함께 꼭 필요하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감초는 간혹 무시되면서도 아주 중요한 약초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거의 모든 처방에 꼭 들어간다는 감초의 효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초는 쌍떡잎 식물로 장미목 콩가의 열애 살이 뿌립니다. 주로 중국의 동북부나 시베리아, 몽골 등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한의원에서 처방하는 감초는 주로 내몽고산으로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감초를 최고의 품질로 칩니다. 감초는 지리적으로 차고 건조한 지역에서 잘 자라기 때문입니다. 흥미롭게도 동의보감에는 중국에서 들여와 우리나라 여기저기 심었으나 잘 자라지 않았다. 다만 함경북도에서 자란 것이 가장 좋다라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함경도도 지리적으로 북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요즘은 국산 감초도 재배에 성공했고 약전 등재까지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 향후 품질 좋은 국산 감초도 기대해 봅니다. 감초라는 이름은 맛이 달아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또한 국노라는 이름이 있는데 본초 강목에는 국노는 재상을 칭하는데 임금은 아니지만 임금처럼 여겨 높인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여러가지 약 중에 감초를 왕으로 삼는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감초가 여러가지 약초의 기운을 어우러서 조화롭게 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약방의 감초라고 해서 무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약초 중에 벼슬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은 감초가 유일합니다. 감초는 맛이 달고 독이 없습니다. 동의보감에는 성질이 평하고 맛은 달며 독이 없다고 했습니다. 감초의 단맛은 주성분 중 하나인 글리시리진에 의한 것으로 설탕보다 수십 배 강합니다. 글리시리진은 단맛 성분이면서 해독, 진정 효과를 나타냅니다. 시중에 감초주사라는 것도 글리시리진의 몇 가지 아미노산을 추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헌에는 어떤 효능으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감초는 해독 효과가 좋습니다. 동의보감에는 온갖 약독을 푼다. 72종의 광물성 약재와 1200종의 식물성 약재를 조화시킨다. 여러가지 약을 조화시켜 약효가 나게 하기 때문에 국노라고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천근방에는 감초는 온갖 약독을 뜨거운 물에 눈 녹듯이 풀어준다. 오두나 파도에 독에 중독되었을 때 감초가 뱃속으로 들어가면 즉시 진정되니 그 효험이 손바닥 뒤집듯 한다. 대두즙이 온갖 약독을 풀어준다는 처방을 내가 시험해보니 효과가 없었고 감초를 넣어 감두탕을 만들어 쓰자 기이한 효험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감초는 생감초를 사용하고 감두탕도 전탕 후 식혀서 섭취해야 합니다. 감초는 모든 약의 기운을 조화롭게 합니다. 많은 한의사의 다양한 탕제에 들어간 감초의 쓰임새를 구별하고 있는데 대체로 완만하고 조화롭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시진은 감초는 재상의 힘을 기리지만 남들이 알지 못하고 신선의 공을 거두지만 자신은 나서지 않으니 약중에 어진 재상이라 할 수 있다라고 칭송했습니다. 감초는 다른 약재를 받들어주는 겸손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감초는 제반 처방에 사용되면서 다른 약재들의 기운을 조화롭게 하고 독한 처방에 포함된 경우 독약의 부작용을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감초는 힘이 나게 합니다. 본초 강목에는 근거를 튼튼하게 하고 새살이 나게 하며 기력을 북돋운다라고 했습니다. 감초의 글리시리진은 일시적으로나마 팔다리에 힘이 생기고 기운이 나게 합니다. 또한 함유 성분 중 하나인 리퀴리틴은 상처를 입은 피부나 근육의 재생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과거 세부치로 인한 상처를 아물게 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새살이 나게 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리퀴리틴 또한 항산화, 항노화, 항우울, 항염증 효과가 있습니다. 감초는 옹저, 즉 종기를 아물게 합니다. 본초 강목에는 온갖 옹저의 발생에 종기를 삭히고 독을 몰아낼 수 있으며 독이 내부를 공격하지 못하게 하니 효과를 모두 기술할 수도 없다. 이 처방 이름을 국노고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국노고는 감초만을 달여서 고를 만든 것입니다. 의정손익에는 큰 감초 한 양을 4촌 길이로 잘라서 물 한 사발에 적셔가면서 중간불로 아침부터 점심까지 천천히 굽는다. 마르면 물에 다시 적시었다가 굽는데 물이 다 말랐을 때는 감초 중심까지 죽여지도록 한다. 이것을 얇게 썰어 좋은 술 2대에 넣어 한 대가 남을 때까지 달여 주량에 따라 공복에 마신다. 3일에 한 번 복용하며 2-3번 복용하면 나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만 국노고는 감초 성분이 고농도로 포함되어 있어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 복용은 금물입니다. 감초는 인후통에 좋습니다. 본초 강목에는 인후의 통증을 제거하고 사혈을 제거한다고 했습니다.
인후통의 유명한 처방인 감길탕은 길경과 감초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때 감초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면서도 그 자체로 인후통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때 감초는 구워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초는 구내염에도 특효입니다. 감초 100g을 물 1리터에 넣고 약한 불로 1시간 이상 달여서 절반으로 졸인 다음에 이것을 식혀서 소량씩 입에 넣고 가글용으로 사용하면 매우 효과적입니다. 감초는 근육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동의보감에 작약감초탕은 번조가 있고 다리에 경련이 일며 당기는 경우를 치료한다고 했습니다. 작약감초탕은 작약과 감초로 구성된 처방으로 제방 근육 경련, 근육통, 쥐남 등에 다용됩니다. 위장 경련에도 특효입니다. 이때 감초는 단맛으로 근육의 긴장을 풀고 완화시켜줍니다. 반대로 감초는 이완된 증상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봉경, 소증에는 감초는 기운이 급한 환자는 능히 조절하지만 기운이 늘어져 있고 막힌 자는 마땅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근육도 긴장돼서 뭉친 경우는 효과적이지만 힘이 없이 늘어져 있는 경우는 적합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초는 생으로 사용할 때와 구워서 사용할 때를 구분해야 합니다. 본초 강목에는 대개 속을 보여줄 때는 구워서 써야 하고 화를 쓸어내릴 때는 생것을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봉경, 소증에는 사기를 없애고 금창을 치료하며 해독할 때는 생으로 쓰고 중초를 편하게 하고 허를 보하고 갈증을 먹게 할 때는 구워서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흉격의 답답함을 제거하거나 해독 효과를 내게 하기 위해서는 생감초를 사용하고 보약에 들어갈 때는 주로 차감초나 꿀과 함께 볶은 감초 밀구, 밀자감초로 사용합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감초는 한꺼번에 너무 많은 양을 장기간 복용하면 안됩니다. 감초를 과용하면 부종, 고혈압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콩로고를 제외하고는 한에서 일반 처방에는 첩당 2에서 4g, 하루 8g 이하로 사용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많이 차는 경우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도 감초만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에서 감초를 스테로이드와 같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데 감초를 스테로이드처럼 취급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전에 만들어 올린 영상인 감초의 스테로이드 성분, 그 오해와 진실 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감초는 약방의 감초가 아니라 약초 중의 왕입니다. 감초는 흔하지만 귀합니다. 있는 듯 없는 듯 해서 있을 때는 모르지만 없으면 바로 문제가 생깁니다. 감초는 마치 가족들의 고통을 말없이 품어주는 엄마와 같습니다. 잘 들어보셨죠? 그럼 오늘의 한동아의 시기보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